자,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출 중단 때문에 실수요가 죽는다. 그래서 진짜 실수요들 얼마나 죽느냐. 엄밀하게 말하면은 영끌이라고 했죠. 여태까지. 집을 사고도 여유롭게 생활할 능력이 안 되는데 영끌하면 어떻게 돼요? 식비 뭐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은 문제가 큰 거죠.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나타났다? 저금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금리 유동성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였죠. 자,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은 1.25%로 기준금리가 유지되다가 17년 11월에 한 차례 인상하죠? 1.5로. 그리고 18년 11월에 한 차례 더 인상한다. 1.75로. 이 문제가 뭐였냐? 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저희가 리먼 브라더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 뒤에 제대로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핵심이죠, 원래는.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이전에. 자, 핵심은 요거 터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금리를 급격히 낮춥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 금리였죠. 그러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풉니다. M1 통화량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차츰 늘다가 2008년 기점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20년 기점으로 더 튑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뭘 했냐? 돈을 풀고 금리를 낮췄다. 그 전에도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춘 적은 많아요.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는 미국이 버틸 체력이 안 됐죠. 왜? 가계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돈을 풀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젤 3가 적용이 됐다. 그래서 대출 억제가 어느 정도 됐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감소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였어요? 저런 거 안 하고 돈만 푸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억제하면서 돈을 풀어서 소비로 그나마 어느 정도 돌아가게. 미국 역시도 통화승수 감소한 건 마찬가지예요.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폐해는 뭐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막 풀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게 소비로 돌아갔는데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는 과잉되게 풀었어요. 그래서 통화승수가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게 감소했죠. 왜? 가계대출을 제한을 안 하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소비 감소. 그게 경제적 문제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영끌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원리금 내고 식비 내면 땡인데. 그러다가 뭐 하나라도 터져봐요. 갑자기 뭐 누구 사고 나가지고 병원비라도 들어가 봐라. 보험은 커버가 안 된다. 부동산 투기하라고 말하는 유튜버들, 보험 당장 예약해라 말하는 유튜버들 있죠. 완전 쓰레기들이에요. 왜? 영끌하라고 부추겨놓고서 무슨 사고 터지면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고요 그냥? 돈 없어서? 물론 보험사들 엄청 많이 남겨 처먹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두둔하는 게 아니라 영끌까지 했는데 그런 대비도 못 해놓고 하면은 만일의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영끌을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사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가 안 된다 영끌들은. 그래서 터지는 사람부터 무너지는 거다. 그런데 대출이 막혔어요. 대출 막혔더니 막 실수요들 난리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인 실수요들은 누구예요? 영끌들이에요. 무리하게 대출 받았는데 신용대출 더 안 나오고 무슨 일 생기면 경조사 챙기는 건 둘째치고 살다 보면 돈 들어갈 일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인생을 도박처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영끌 자체가 도박이에요. 특히 영끌들은 강원랜드 처음 간 초보. 근데 초보자의 행운이라고도 하고 그런 데서 초반에 좀 따게 해주죠. 그런 것 넘어가가지고 훅 들어간 사람들이다. 결국 금리는 인상될 수밖에 없었죠. 올리고 있던 와중에 경제위기가 두 개가 연달아 터지니까 낮춘 거라서 당연히 원상복구 되는 거고 이게 10년, 20년 갈 게 아니라 5년 안에는 적어도 모든 게 끝나는 거였다. 근데 5년 안에 끝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저금리라고 30년, 40년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 근데 언론이 그걸 유도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그게 자본시장의 논리인 것처럼. 자본시장의 논리, 그들이 말하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장기적 우상향한다. 그거를 제가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부정했다고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오해하고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혹은 실물가치 상승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다? 물가 상승률이다. 그런데 그 물가 상승률보다 과잉되게 올라간 것을 거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이 맞다. 근데 그 버블이 언제 터지느냐? 버블은 항상 과잉 유동성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유동성이 제한되면은 버블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올랐는데도 그럼에도 집값은 올랐는데요. 그 시기랑 지금은 다르죠. 왜? 그때는 과잉 유동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블이 어느 정도 쌓였어도 사람들의 여력이 좀 더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과잉 유동성으로 엄청난 버블을 만들어냈고 특히 그 당시에 버블을 겪어본 사람들은 많이 현금화해서 시중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다는 건 지금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 터지면 끝이 없다. 버블이 영향을 미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혼인율이 감소하고 경제 상황에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이거 자체가 뭐예요? 터지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단순히 인구 감소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부동산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패션지가 와가지고 태클 걸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 제대로 못 들었죠.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다. 인구 감소가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인구 감소가 왜 일어나요? 경제가 착잡하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애를 낳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경제 상황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자산시장에 버블이 많이 끼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는 것은 터지게 되면 위험한데, 인구 감소가 터지고 나서 장기화 되느냐 했을 때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대출 이렇게 막고 있는 거 국가에서 막고 있어요? 경제 위험하니까 터질 것 같으니까 은행에서 막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대출 안 내줘요? 여태까지 그런 적 있어요? 가계대출 6%로 막겠다, 그 이야기 언제 나왔어요? 대출 중단 이전에 나왔어요? 이후에 나왔어요? 정신 나간 인간들아, 생각을 좀 해봐라. 가계부채 6%로 막겠다는 거는 대출 중단 된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그 이전부터 대출 중단이 됐죠? 은행권에서. 그 이전부터 은행권에서 왜 대출 중단을 했겠어요? 바젤3가 인제서야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을 너무 많이 내줘서 가계대출 버블이 터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은행권까지 피해 오지 않기 위해서 바젤3 적용되는 순간에 선제적으로 맞춰서 대응을 한다. 왜? 앞으로 못 갚는 대출이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막 빌려가서 가능은 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못 갚을 부실 채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대출 안 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은행 지점당 대출 한도 얼마? 5에서 10억.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집 사면 나머지는 싸그리 대출을 못 받는다. 평상시면 하루 만에 동의날 양이 얼마나 남았어요? 월별 대출 한도. 하나은행 갈아타기 대출 중단. 다른 은행에서 이쪽으로 갈아타는 거 안 내준다. 왜 쟤네가 문제인데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돼? 대출 난민이라고 해서 자꾸 비하하는데 무리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자, 입주 대란이래요. 56,592세대. 자, 입주 대란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들이 실거주 조건이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분양 단지가 아니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전세로. 전세 시장은 이제 역전세에 머지 않았다. 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분양 단지를 포기할까요? 일단 전세라도 받아가지고 유지를 해볼까요? 망한 거예요. 11년 기다린 하남 아파트 입주. 집단 대출 막혀 길거리 나한질판.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감정가액 40%에서 분양가액 40%로 변경해 집단 대출 막고 있다. 실수요자 죽는다. 자, 잘 봅시다. 계산해 봤어요. 물론 여기 당첨될 때는 LTV 80%까지 나오는 그 시기에 들어갔는데 그게 언제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랬을 때 분양가 대비해서 계약금은 이미 냈으니까 5,500만 원만 마련하면 되겠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 거다. 아니면은 지금 기준으로 LTV 40% 생각하더라도 1억 2,700만 원. 시세 대비로. 그런데 분양가 대비로 바뀌니까 2억 7,500만 원이 되었더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5억 5천짜리 집을 사요. 자기 돈이 절반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기 돈을 절반도 준비해 놓지 않고 집을 살려고 했다. 그것도 11년간이면 충분히 돈 모을 시간 있지 않았어요? 5억 5천짜리래요. 2억 7,500이에요. 필요한 돈. 11년간 2억 7,500. 다 대출로 살려고 그랬어요? 몇 명이나 저렇게 될까요? 그 정도도 준비 안 해놓은 사람들이. 길거리 나한질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출을 절반 이상 끼고 사는 게 말이 되냐? 대출을 절반 이상 끼고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 집 사는데 잔금 낼 때 집값의 절반도 준비 안 해놓은 거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저건 실수요라도 문제다.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내주고 그렇게 대출을 내줬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실수요자들이 당연해지는 세상을 원하고 있다, 언론에서. 왜? 좌파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집 사는 순간 보수화돼서 이딴 개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었죠. 근데 가장 서민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적은 사람들. 근데 집 산 사람들 가처분 소득 아작나고 있죠. 다 빚 노예로 만들고 있다. 저게 보수층의 계략이지 어떻게 좌파 정부의 계략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내놓는 정책들을 봐도 정책이 심리를 작용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정확히 나오는 거는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물론 심리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핵심적으로 따지면은 여력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좌파 정부가 규제하니까 좌파 정부가 집값 올린다 프레임 만드는 거예요. 경제 위기를 2차례나 맞았는데도. 지금도 뭔 얘기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풀 대출 청약 가능하냐고.
이게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구나 카우나 다 지금 저기 청약 경쟁률 끼어들고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이유 뭔지 알아요? 잔금 때 집값 올라가지고 나중에 대출로 다 메꾸면 되겠지.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 안 쓰고. 써봤자 조금 쓰고 한 계약금 정도나 쓰고. 저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저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요자들 죽는다고요? 자기 집 사는데 돈은 50%도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실수요자가 맞아요? 1주택 투기꾼들이지. 무리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수요자냐. 집값 더 오른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차익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런데 댓글 이렇게 하죠. 기본 3억 이상은 오를 거고요. 시세 감정가 기준이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다 이딴 식으로 청약받고 있다. 이 사람들 다 투기꾼이다. 자기 돈 50%도 없는 인간들은. 대통령이 말했답니다. 실수요자들한테 피해 안 가게.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고 집단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DSR도 적용해야 되고 내 돈 절반도 안 쓰고 사는 사람들 말이 안 된다. 특히 저런 사람들 그 사이에 그 정도 돈도 못 모았으면은 DSR 40%에 100% 걸린다. 여론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결론 뭐예요? 지금 무리한 집단 대출이다. 요것만 보고서 그냥 다들 들어갔다.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하고. 집값이 왜 안 떨어져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전문가라는 작자들 헛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전세가 오를 거고요. 저금리 유동성이 있을 거고요. 근데 금리 계속 오르고 있고 바젤 3를 아세요? 알려고 하지도 않을걸요. 집단 대출 왜 막히고 있어요? 바젤 3 때문이에요. 그리고 금리 왜 올려요? 비정상적인 위기 상황이 끝났으니까. 금리는 더 빨리 오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대응은 완전 더 과잉 유동성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경제는 안 돌아가는데 인플레이션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만. 자산시장 붕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세가요? 유동성 때문이에요. 전세가 금리 떨어지니까 도구나 카우나 전세대출에다 신용대출 플러스 해가지고 그걸로 월세보다 싸니까 하고 전세 들어갔잖아요. 변동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공급 부족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진 2009년 때는 왜 집값이 떨어졌게요? 2010년, 2011년 때는 왜 떨어졌게요? 그때 다들 환상에 빠져 있다. 빚으로 집을 산다는 그 경제 자체가 비정상적인 경제고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몇 년 뿐이에요 그거. 그리고 이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돈 준비 안 해놓은 사람, 그 쓰레기라는 현금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집 사는 거 불가능하고 내 집 마련한 것조차도 내놔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경제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